인구 대비 골프장 개수 세계 2위. 뉴질랜드는 골프가 국민 스포츠라 불릴 정도로 바야흐로 골프의 천국입니다. 19세 이하 주니어들이 참가하는 경기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미 여러 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온 한인동포 백재영 군도 이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재영 군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We like to be as inclusive as possible with a lot that we do at Golf New Zealand. So we're very pleased that he can be here and can play through the what is probably 18 months now that I've seen him play golf. And I think like all of us, this game tests your patience, and that's one area where we can all improve on, and I would say the same for Jaden. I have the utmost and true respect for him. And I understand that he gets angry, but he hits a beautiful golf shot. Even my son said to me a couple of years ago, isn't it good to see that young man is out here with his mum? 티샷부터 퍼팅까지. 경기할 때는 여느 골프 선수들과 다를 게 없지만 갤러리들이 많은 홀에서는 유난히 예민해집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공을 잘 치고도 괜히 짜증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스포츠맨십을 갖고 경기를 무사히 마친 후 동료 선수와 악수 인사를 나누는 예의를 잊지 않습니다. 시합에서 할 때 어프로치는 잘 데리고 가고 있었지만 티샷 할 때 미스샷이 나서 좀 기분이 안 좋았어가지고 화가 났어요. 네. It wasn't actually too bad. I didn't mind him. He was quite nice. 재영 군은 태어날 때부터 아픈 아이였습니다. 선천적 장폐색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 세상에 나온 지 사흘 만에 개복 수술을 해야 했던 건데요. 그 뒤로는 건강하게 자라는 줄만 알았지만 5살이 되도록 말을 떼지 못해 찾아간 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체적인 발육은 오히려 남들보다 빨랐기 때문에 장애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엄마 최지혜 씨는 절망하기보다는 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아들 재영 군은 남들보다 집중력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6살 무렵부터 아이가 이제 골프 TV를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다른 거 안 보고 계속 골프 TV만 보고, 그래서 장난감 골프채를 사줘봤더니 또 하루 종일 하고. 7살에 처음으로 골프채를 잡은 재영 군은 그 뒤로 운동치료 삼아 꾸준히 골프를 배웠는데요. 재영 군을 가르쳐온 코치가 뉴질랜드로 가게 되자 고민 끝에 함께 이주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골프 시스템은 일단은 한국하고 많이 다르고요. 힘들긴 하지만 모든 게 아이가 판단하고 아이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는 부분에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복지국가로 이름난 뉴질랜드라지만 마냥 편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대회에 나가면 재영 군을 보는 시선은 따뜻한 반, 따가운 반이기 때문인데요. 엄마는 물론 재영 군의 코치인 정준상 씨까지 재영 군이 사람들과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다른 주니어 선수들과 오전 연습을 마치고 실전 라운드를 하면서 경험을 쌓는 날. 재영 군은 자신만의 특장점을 살린 맞춤형 연습에 들어갑니다. 재영이가 이제 소리를 구분을 되게 잘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밑에서 띄워서 칠 때나 무더 맞을 때 공 소리를 구분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소리만 듣고 그걸 재현해내요. 네, 그 소리를 만들려고. 그래서 연습장에서 볼 칠 때도 자기가 이제 이 스윙이 좋았다는 얘기보다 이 소리가 좋았다는 말 훨씬 좋아합니다.
청각이 예민해서 소리만 듣고도 비슷하게 같은 공을 쳐낼 수 있다는 재영군만의 능력. 남들과 조금 다른 부분을 오히려 강점으로 개발해낸 건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대회를 준비하며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타이거 우즈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연습장에 가서 앞으로도 힘 빼고 하는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숏게임 많이 하도록 할게요. 뉴질랜드에 4년에 돌아오는 스페셜 올림픽이었는데 코비드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고요. 이제 올해 말에 12월 초에 열리는데 재영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클랜드 대표이고 가장 핸디가 낮은 선수여서 이제 금메달이 확실시 되고 있어서 내년에 아마도 이제 독일 세계 올림픽 대회에 이제 참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만 19세 성인이 되지만 엄마에게는 여전히 스킨십을 좋아하는 어린아이 같기만 한 재영군.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 밖으로 나온 지금도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첫 발걸음을 떼야 더 나아갈 수 있기에 타이거 우주를 꿈꾸는 재영군의 행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겁니다. 멜버른 현대미술의 발상지로 불리는 하이디 박물관. 유망한 차세대 작가들을 소개하는 갤러리에 개관 최초로 한인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It was a very important exhibition for Heidi because I think it's the first exhibition of work by a Korean Australian artist. It's such a wonderful and vibrant exhibition for Heidi. Jadon's use of colour is particularly striking and quite symbolic for his practice. 전시회 주인공은 늦깎이 화가 신재돈 씨. 2007년 호주에서 먼저 유학 생활을 하던 자녀들과 아내를 따라 낯선 땅에 이주해와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7. 오래도록 치열하게 살아온 한국 땅을 떠나서야 어릴 적 이루지 못한 화가의 꿈을 다시 꺼내 펼쳐본 겁니다. 학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재밌었고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대 때 미술가가 되려고 화가가 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적인 일과 또 경제적인 직업적인 일로 해서 한 30여 년간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내 길로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받았습니다. 신재돈 선생님께서는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항상 공부하시고 작업하시고 아무튼 이분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생각도 많으시고 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신 것 같아요. 재돈 씨는 만학도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과 멜버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 전시회 주제는 2개의 달. 분단된 한반도를 나타내기도 호주와 한국을 오가는 이민자로서의 자신을 보여주기도 하는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아티스트지만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안 아이덴티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삶의 토대를 둔 예술을 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여 년간 호주, 한국, 뉴욕, 방콕 등에서 80회 넘는 전시를 선보였지만 이번 전시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인 큐레이터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는 점인데요.
신재돈 씨의 작품이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담아낸 만큼 한국과 호주의 문화적 배경을 모두 이해하는 한인 1.5세 큐레이터와의 작업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작가님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님과 거의 매주 만나면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다른 일 말고. 근데 그러면서 서로 작가님과 저와 서로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전시는 네,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젊은 여성 한국인 큐레이터와 제가 함께한 전시가 이 큰 미술관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 자체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불씨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화가의 꿈을 접은 이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도 살아온 재돈 씨. 돌고 돌아 어릴 적 꿈을 이룬 지금은 화폭에 마음껏 꿈을 펼치며 젊은 한인 예술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호주를 기반으로 한 한인 예술가로서 앞으로도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다루는 작업을 좀 더 밀도 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 젊은 아티스트들과 같이 하는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나아가서 이 다문화 사회에 있는 호주에서 아시안 이민자들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그 그룹 전시에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누룩을 만져보면서 막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듣습니다. 조심스럽게 잔을 채워 맛보는 막걸리. 캐나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막걸리와 한식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 거기에 어울리는 요리까지 함께 배우는 자리입니다. 막걸리의 참맛은 참가자 60여 명에게 따로 묻지 않아도 표정만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I like it. It's very different. I think that with the second and third and fourth sip, you get used to it, and then you want to have more. And there's so many benefits, so I'll definitely drink more. Makgeolli is a very sour drink, very melty, and with a very good taste. It goes perfectly with the spicy food because with the spiciness and the sourness, it makes a very nice balance. 이번에 소개된 막걸리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퀘벡에서 현지인이 직접 만든 막걸리라는 점입니다. 막걸리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캐롤 더플레인 씨가 막걸리를 만든 주인공입니다. It's a very good taste of a green apple and a pear. And also the acidity is well balanced for a Makgeolli. It's not too powerful, but it's well balanced. 최근 캐나다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늘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졌는데요. 막걸리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수 막걸리를 만드는 캐롤 더플레인 씨의 활동은 더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요즘 한류가 굉장히 인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막걸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막걸리를 소개하는 자리고 특별히 이 막걸리도 한국에서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캐나다 현지인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롤 씨가 막걸리를 만들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우연히 출장으로 방문한 한국에서 막걸리를 맛봤던 캐롤 씨.
캐나다에 돌아와서 다시 그 맛을 보고 싶었지만 막걸리 구매처를 찾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어쩌다 마시게 된 막걸리마저도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The first time I was introduced to makgeolli was about 9 years ago when I went to South Korea for the electric for my other jobs. So I couldn't find any makgeolli here in Canada. So I said there's a lot of Korean people here and Asian people also that like makgeolli. So it would be a good thing to make makgeolli here. 직장 생활을 접고 인생 2막으로 맥주 양조일을 시작한 캐롤 씨는 막걸리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양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아 서울에서 전주, 여수 등의 양조장을 다니며 막걸리 50여 종류를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맥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서 막걸리 역시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My last trip was made in January 2020, just before the the COVID outbreak, and this trip was mainly the only purpose of this trip was to learn more about makgeolli. So I visited few breweries, and and the master brewer didn't want me to give me too much information because it's a trade secret, and I know that makgeolli is very important for them. So, but with all the study I've did during the year before, I was able to stitch everything up. 한국 막걸리 양조 명장들은 제조 비밀을 쉽사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2년에 걸쳐 직접 연구와 시음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막걸리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캐나다 밀로 직접 누룩을 빚는 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So we make the wheat, the flour, and the water together. So it form a good bond. And normally in Korea they're doing by hand, but here in North America we prefer doing it mechanical way. 캐롤 씨가 만드는 막걸리는 무려 4번의 발효를 거친 사양주입니다. 한 달에 약 2,000병 정도를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So when you want to enjoy makgeolli, you only have to take the bottle and you shake it. And it will take a few times to open it, and you're gonna have makgeolli. And we have the magpie here, which is very important for Korean people. 아직 정식 판매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한국에서 좋은 소식을 물어다 준다는 까치를 마스코트 삼아 건배라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우윳빛 술, 막걸리가 캐나다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일단 맛을 보면 누구든 좋아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캐롤 씨는 앞으로 자신이 만든 막걸리가 퀘벡에서부터 온타리오주로 넘어 캐나다 전역에서 사랑받는 술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한인회 총연합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코리안과 공공외교를 주제로 한인회 공공외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 한인 위상 강화를 위한 이번 세미나에선 세계 곳곳 한인회의 공공외교 활동 우수 사례 10개가 소개됐습니다. 공공외교라 하면 이제 동포들이 주재국에서 주재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그 외교 활동입니다. 우리나라를 외교적으로 소개하고 그다음에 같이 우리나라 문화도 심어주고 그리고 같이 동화시키는 그게 이제 공공외교입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의의와 과제를 의논하는 심포지엄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재외한인업회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2022 세계 한인회장대회 등 다양한 국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해외 한인사회 지도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의견을 나눴습니다.